여러분, 지금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시선이 경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좀 한다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이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에 쏟아붓기로 한 돈이 자무려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대한민국 1년 국가예산보다도 많은 돈이 일본 기업들의 금고에서 빠져나와 미국 땅으로 수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내부 사정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기록적인 엔저 현상 때문에 수입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은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 먹는 것도 벌벌 떨고 있죠. 나라 안이 이토록 시끄러운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왜 정작 자기 나라 국민들을 구제하는 대신 남의 나라, 그것도 이미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앞마당에 역대급 돈다발을 뿌리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은 이 현상을 두고 일본의 백년대계, 즉 생존을 위한 국가적 망명의 시작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본은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혹은 무엇을 얻기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미국에 매달리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일본이 파놓은 이 거대한 함정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지, 혹은 우리가 뺏어와야 할 기회는 무엇인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완벽하게 파헤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800조 원의 투자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바치는 조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가 관세 폭탄 던진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돈 싸들고 간 거 아니야? 네,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작년 7월 협상 당시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시무시한 관세를 예고했고 일본은 그 대가로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관세라는 매를 맞는 대신 미국의 심장부와 혈관을 통째로 장악하는 고도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인과관계는 에너지 주권의 전이입니다.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가 오하이오주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땅에서 미국 가스를 써서 일본 기업이 전기를 만들어 미국 가정에 팝니다. 이제 미국인들은 일본 기업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기를 쓸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탈중국 공급망의 독점입니다. 반도체와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인공 다이아몬드와 히토류 가공 기술, 그동안은 중국이 꽉 잡고 있었죠? 일본은 이제 이 핵심 공장들을 조지아주와 텍사스주로 옮깁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내면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일본이다 라는 깃발을 꽂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의 인프라에 빨대를 꽂고 그 이익을 평생 공유받는 경제적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정세를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30년 넘은 아주 낡은 아파트라고 상상해 보세요. 벽에는 금이 가고 수돗물에선 녹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일본 본토 경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동네에 전 세계 부자들이 다 모이는 화려한 신축 빌라, 즉 미국 시장이 들어선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빌라의 채권을 샀습니다. 그냥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나 좀 받으면서 전세 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일본은 이제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자 몇 푼 받는 전세는 지겹다. 아예 내 집을 팔아서 저 빌라의 1층 상가와 알짜배기 펜트하우스를 통째로 사버리겠다는 겁니다. 기존 방식 채권 매수는 미국이 망하지 않길 기도하며 이자나 받는 수동적 관계였다면 현재 방식은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전력망을 깔고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서 미국 정부가 나를 절대로 내쫓지 못하게 만드는 능동적 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은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각했습니다. 종이 조각인 채권을 팔아서 실물 자산인 공장과 에너지 시설을 사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깨달은 겁니다. 트럼프든 누구든 미국의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자기네 땅에 거대한 공장을 지어주고 수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해준 일본 기업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일본이 선택한 국가적 차원의 미국 이민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냉정해져야 합니다. 일본이 미국에 돈을 많이 쓰네? 잘 가라 하고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한국 경제에 닥친 사상 초유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정부의 눈에 일본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경제를 먹여 살리는 가장 고마운 파트너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일본의 800조 원 규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이 미국 내 핵심 부품 공급망과 에너지망을 선점하게 되면 나중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삼성,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땅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그 부품은 일본 공장에서 사와야 하고 전기는 일본 발전소에서 받아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경제적 포위망입니다. 일본은 이번 투자 협약에서 교묘하게 미국 내 생산 시 일본산 장비와 소재를 우선 사용한다는 식의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은 저성장 늪에 빠졌다고 비웃는 동안 그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거인의 등에 올라타서 우리보다 앞서 달려나갈 준비를 마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이 왜 자기 나라의 곡간을 헐어가면서까지 미국에 800조 원을 쏟아붓는지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이빨을 살펴봤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관세를 피하려 했던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 산업의 패권을 미국과 공동 소유하겠다는 거대한 도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 미국 상륙 작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에너지를 잡고 공급망을 장악했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카드로 이 거센 파도를 넘어야 할까요? 단순히 반도체 기술이 조금 더 앞서 있다는 것만으로 이 거대한 자본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본의 800조 원 공세 앞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할 신의 한 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금력인가요?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기술인가요? 여러분의 날카롭고 번뜩이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소중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